공장을 지을 때 설계사무소에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는지 알았습니다. 전문가니까 설계는 물론이고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까지 다 관리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와 계약하고 나서 내가 직접 챙기고 판단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이럴 거면 돈은 왜 받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사무소의 정확한 업무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해썹시성공사 PM기업 푸더스의 전윤모입니다. 네, 독자분께서 메일로 주셨던 질문인데요. 아마도 설계를 맡겨본 분들 중에서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 그 두 번째 파트로 설계 사무소를 그 선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설계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를 꼭 그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간혹 받는데요.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한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식품 공장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아마도 해당 사항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그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나와 있는 그 저희들 블로그를 한번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로부터 우리가 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건축사는 발주자인 건축주의 어떤 기술적인 그 업무 대행을 맡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주의 그 이익까지 고려하고 대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상호 신뢰가 그 바탕이 돼야 됩니다. 설계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건축 설계 사무소는 대부분 건축 부분만 직접 설계하고 그 외에 건축에 필요한 도면은 뭐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뭐 통신, 토목, 공조, 뭐 냉동 이런 것들을 분야는 대부분 다 외부 전문 업체에게 외주를 줍니다. 그렇게 납품받은 도면을 취합해서 이제 건축주에게 최종 도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공장이 해썹 대용 공장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 사무소를 지정할 때는 첫 번째가 식품 공장 설계 경험과 해썹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도 각각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뭐 주택 전문, 상가, 병원, 공장 등등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식품 공장 설계에 있어서 건축 사무소와 식품에 대한 경험 연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경험이 없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고 또 해썹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없으면 해썹의 법적 기준을 실제 우리 상황에 맞지 않게 좀 과하게 그렇게 해석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회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해썹 요구 조건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불편한 그런 어떤 요건까지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불필요한 요건까지도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선정하는 기준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생산하는 식품 또는 유사한 식품 유형의 공장을 설계한 경험이 실제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을 쓰지 않는 건조식품을 만드는 공장과 소금물이 넘쳐나는 수산물 공장의 설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유사한 식품을 한번 해본 그런 실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우리 공장 설계할 때 이게 담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건축주도 모르고 설계사무소도 몰라서 서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 좀 어쩌면 참 답답한 경우가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전에 어떤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노력을 설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소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선정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이라서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예전에 분쟁이 있었던 경험을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돌아보면
판단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축 설계 업무의 절차는 보시는 지금 그림처럼 컨셉 설정,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전에 최종 납품을 받는 실시 설계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컨셉 설정은 보시는 이론 주제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동안 영상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컨셉 설정 단계에서 건축주와 논의해서 반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기획 설계는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건축할 부분과 향후에 또 증축할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면 됩니다. 예전 구강 영상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던 향후 5개년 사업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협의하시다 보면 그때 계획했던 사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어떤 확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계획 설계는 기획 설계에서 수집된 그런 자료를 도면화하는 그런 단계인데, 협의된 레이아웃으로 평면도와 인면도, 그 다음에 단면 이런 계획이 정해지고 건축 마감재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기본 설계 단계는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도면을 근거로 해서 구조, 기계 설비, 전기 등등 이런 분야별 전문 설계업체와 협의해서 그 작업실의 면적과 그다음 천장의 높이, 위치, 그리고 기계 설비에 들어가는 보일러와 냉동, 용량, 그다음 종류 같은 그런 것들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실시 설계는 통상 본설계라고도 하는데, 앞서 우리가 기본 설계에서 설계에 추가해서 모든 건축 요소가 다 포함된 그런 재료 마감, 창호도, 입단면도, 상세도 등등이 취합된 그런 설계 도면을 말합니다. 이 도면으로 시공사의 견적을 받기 위해서 배포하거나 아니면은 입찰용 도면으로 사용해서 견적을 우리가 산출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도면이 바로 실시설계입니다. 이렇게 건축 설계 사무소를 선정하는 방법과 우리가 설계 업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의 정확한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저희 블로그로 역시 이렇게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해썹 대응 설계의 첫 번째 단계로 해썹 공장 설계 시에 유의해야 할 여섯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설계할 때 염두에 둬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